반갑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오늘도 뭐, 여기는 새벽같이 물론 일어났고요. 옥천 가서 저희 묘목 맞춰놓은 거 다시 이제 집으로 보내고 막 왔습니다. 그래서 옥천 황간이라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황간이로 오니까 갇혔네요, 여기가. 그쵸? 오다 보니까 뭐 칠곡도 참외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네요. 그쵸? 예. 지금 뭐 그 상주 참외가 있고 칠곡 이렇게 참외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이 노하우가 겹치면은 아마 거기만큼 참외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잠깐 이제 뭐 바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 마늘이 왜 쩡이 안 오르느냐. 근데 문제는 그냥 저번 주 말씀드렸는데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 마늘 농사 실패 안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마늘 농사 지시면 이제 가을에 파종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싹이 올라온 다음에 그 보통 이제 그 잘 하시려면 겨울날하고 비닐을 덮고 그래요. 그쵸? 근데 문제는 봄이에요, 봄. 물론 마늘 심기 전에 살충제 같은 걸 보통 이 가루 살충제 같은 걸 넣고 하세요. 그쵸? 필요한 걸 다 넣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기비 같은 거 쓰는 것도, 비료 같은 거 쓰는 것도 대부분 제가 이따가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사진하고 자료를 일부러 준비해 왔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원해형 비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황이 들어간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대부분 향. 그래서 내가 복숭아를 어떤 복숭아를 좋아하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당도만 높으면 복숭아 농사 잘 져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 매니아들은 뭐 보고 잘 오르냐. 그 품종마다 향이 다 틀려요. 제가 먹어본 중에 백도 같은 경우는 천중도 백도가 향이 상당히 좋아요. 사실 그거 갖고 와인을 만들면 또 그것도 향이 이렇게 좋아요. 백도 중에서는 제가 최고로 좋아요. 우리가 먹는 식미랑 가공을 하면 또 틀려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숫가루를 따면 그 향을 잘 못 느끼는데, 완숫가루를 따면은 황성분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으면 향이 제대로 안 나요.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은 우리가 알키하고 알싸한 맛에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황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 원형 복합 비료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뭐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 가리 부분에 가서 가로를 친다든지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빨강을 칠으면 아,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리 성분에서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 황산가리 쓰는 경우도 있고 염화가리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원형 복합 비료에는 황산가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더 비싸요. 1, 2천 원이. 그래서 그 황 같은 경우는 이따 이제 제가 비료 요것도 이제 제가 장목반에 제가 마이터라 봉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사를 끝나고 장목반장을 하면서 이제 그 하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저희 장목반은 제가 뭐 두 달에 한 3번 정도? 이 정도. 겨울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를 해주는데 2시간씩 완전히 공짜 강의 해줍니다. 공짜 강의. 공짜 강의 해줘도 소주 한 잔 안 사요. 그죠? 예. 그런데 공짜 강의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확하게 기초를 알으셔야 돼. 기본을 알고 농사를 지시면 모든 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농업을 할 때 기본을 무시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마늘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비료를 뿌리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마늘을 심잖아요. 그러면 봄에 이렇게 그 마늘이 쪽쪽 이렇게 올라왔던 거를 겨울에 이렇게 비닐을 덮어줬어요. 그럼 비닐을 제거를 해. 비닐 제거하고 바로 약을 주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거야. 왜냐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도 복숭아 묘목을 하우스에서 포트명을 한 걸 집으로 보냈어요, 지금. 근데 내가 급한 마음에 내일 당장 심는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노지에서 하루 이틀 적응시킨 다음에 갖다 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환경이 좋은 조건에 있다가, 하우스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선생님? 나쁘죠? 그 적응할 타임이 필요한 거죠, 적응. 사람도 적응하는 동물이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적응 기간은 줘야 돼. 우리가 봄에 비닐을 벗겨도 마찬가지야. 비닐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마늘이 힘이 없어 보여.
근데 햇빛을 한 4, 5일간 보면 색이 파랗게 빠듯해져. 자기가 자리를 잡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마늘 같은 경우에도, 일명 옛날에 그냥 곤자리라래, 곤자리. 유식한 말로 하면, 뿌리형이야, 뿌리형이. 옛날 어르신들이 곤자리 먹었다래. 마늘 농사에서 반드시 방제될 약이 뿌리형의 약이에요. 뿌리형의 전문약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몇천 원, 10,000원 안쪽, 어떤 건 4, 5만 원씩 가. 근데 4, 5만 원씩 간다고 더 좋은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인삼 같은 것도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인삼. 서울대 나온 그 이분이 딸이 둘이었어요. 그 금산에 계시는 분이 딸이 둘이었는데 딸만 둘이야. 근데 사이는 다 서울대 출신 얻었어. 근데 서울대 출신들이 전부 다 고상하게 회사나 어디 연구소 다니면 좋은데 사이 둘이 다 인삼 농사를 져. 왜 인삼 농사가 짓까요? 이게 되니까 짓는 거야. 그 양반은 인삼 농사 베테랑이야. 근데 이 양반이 봄에 소독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인삼이 뿌리가 길게 뻗잖아. 이것도 다 인삼도 이 뿌리잖아, 뿌리. 뿌리에 이 균만 막으면 농사 대박인 거야. 그래서 저를 주는데 그냥 겉에 우리가 싹이 요만했는데 거기다 실실 뿌린다고 저 뿌리까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잖아요. 약을 타가지고 한 2분의 1 흐리게 타. 반밖에 안 타. 그 대신 조루꼭지를 뿌리면서 이 뿌리에 충분히 다 들어가도록 약을 해줘. 범서들 누구는 그렇게 해. 근데 누구는 초보자들은 모르니까 위에만 대충 뿌리고 다녀. 그 위에 새순 나오는 새싹 막 하는 여기밖에 안 맞아. 근데 진짜 보호할 건 뭐야? 뿌리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마늘 쪽 먹으려고 마늘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마늘의 이 뿌리 응애가 이게 제일 큰 병이야. 마늘을 수확하고도 내가 매달아 놨어. 매달아 놨는데 문제는 이렇게 곰삭는다래. 나중에 보니까 마늘이 다 빈쭉정이야. 가운데 딱 보니까 하얀 가루가 떨어져. 뿌리 응애가 다 먹은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제일 쉽고 맛있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황토유황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자담에서 황토를 섞어 황토유황이라는 거고, 가성소다는 그냥 가성유황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품으로 파는 거는 진황이라고 파는 적도 있어요. 이거 파는 지가 20년대 황소독 대용으로 쓰는 거. 네? 한 2리터짜리. 근데 우리가 가성유황 만드는 걸 갖다가 500리터에 5리터 정도를 넣어요. 여기다가 스미치온을 두 병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2병. 왜 2병을 넣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pH 7이 중성이에요. 중성. 우리가 보통 제일 좋은 물이 뭐냐면 옥천 같은 지하수도 지하수 pH가 9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약간 석회암지대야. 단양 같은데. 근데 보통 우리가 빗물 내리는 옆에 하천물은 거기다 pH가 7이야. 사람도 제일 좋은 물은 pH 7이야. 중성이야. 그래서 중성이야. 그런데 우리가 황 같은 거 이런 같은 경우 우리 황토유황을 우리 석회유황을 걷든 뭐 하면은 pH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갖다 재면 pH가 11 정도 나온다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독하는 그 스미치온이나 이런 약들은 또 산성이에요. 산성. 그래서 그 스미치온 같은 경우는 보통 pH 한 5 정도 돼요. 근데 얘는 1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효를 제대로 발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병을 넣어야 1병 넣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많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야 그 황 제품하고 섞었을 때 대부분 그런 약이 뭐가 많으냐면 다이세남 45 거기 유기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카고니로 속해. 그래서 연용에 써도 상관없어. 복숭아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 봉지 타기 전에 균 잡으려고 많이 쓰는 게 일반 살주제에 파는 건 안트라콜을 많이 써. 거기도 유기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런 유기유황 성분을 쓸 때는 뭐냐면 pH가 약간 높아.
그러니까 거기다 살충제를 섞을 때 어떻게 섞냐면 하나 갖고 모자라. 그러니까 1.5배 이렇게 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섞는가를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뿌리까지 다 들어가도록 하면 땅이 들떴던 것도 다 가라앉아요. 그렇죠? 겨울에 들떴던 것도 다 가라앉아. 약 주면서 공기도 안 들어가고 그럼 가물도 덜 타. 그렇죠? 그러면서 약은 충분히 다 맞아. 그럼 마늘 농사 싱싱해요. 별로 실패 안 해요. 예? 관수장치를 왜 해요? 제가 조루꼭지로 뿌려주라 그랬잖아요. 조루꼭지로. SS기 뒤에 지금 스테니를 이렇게 해서 한 2만 원짜리면 아주 훌륭한 조루꼭지에 이거 우리 소도꼭지 의대에 꽂는 거에다가 하는 게 팔아. 철물점에서 스테니로 만들어진 거 팔아요. 싼 거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아니면 수동으로 하려면 집에서 타가지고 조루꼭지 충분히 뿌리시면 되지 뭘. 응?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숭아뿐만 아니라 어떤 작물을 하시더라도 문제는 그거예요. 어떤 작물을 하시더라도 그 작물에 필요한 게 뭔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야. 제가 먼저 pH 말씀드렸잖아. 이거를. 왜냐면 그 작물이 적응하는 적응도.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pH가 높은 게 좋으냐 얕은 게 좋으냐. 그러니까 땅콩알 같은 거 알차게 말려서도 달그락 소리 안 나게 하려면 어차피 지금 파는 생석회라든지 소석회를 반드시 뿌리셔야 돼. 그래서 pH가 최소한도 땅콩 농사 지려면 10 내지 11이 돼야 돼. 그래야 땅콩이 제대로 여물어. 우리가 복숭아밭에 땅콩 옆에다 심었어. 맨 처음엔 잘 된 것 같이 보여. 캐서 말렸어. 3분의 1밖에 안 돼. 쭉정이밖에 안 나와. 네? pH가 막 한 우리 과수원에 6.5밖에 안 된다. 거기서 땅콩 농사 잘 됐다. 그건 절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농사 지시기 전에 이 작물에는 뭐가 필요한가를 반드시 하셔야 돼. 그래야 실패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블루베리 실패한 얘기 했잖아요. 블루베리가 pH 4.5. 블루베리가 제일 많이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딜까요? 내가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었지. 멕시코. 거의 사막지대. 멕시코 미국에 경계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잘 돼. 블루베리 노지에서 제일 잘 돼. 왜 pH가 4밖에 안 나와 거기는. 우리 산 위로 말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와글와글한 왕모래 같은 거 있죠. 거 가서 재도 우리나라 pH 4.5, 4 나와. 그런 데가 블루베리 되는 거야. 근데 고추 잘 되는 땅에다가 심어서 블루베리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땅콩 농사 무지 잘 됐어. 나 블루베리 심으면 2년 다 죽어. 나무 자체가 생존을 못해. 왜? 걔는 삶의 터전이 거기에 맞는 거니까. 복숭아 마찬가지로 제가 나무 시커머지면 뭐라 그랬어요? pH가 7 이상 다 높은 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영동이나 이런데, 김천 이런데도 주위에 포도하다 복숭아로 돌아선 사람들이 한 4, 5년은 나무가 잘 커. 잘 크는 것처럼 보여. 포도밭에서. 근데 막상 수확기 들어가면 나무가 힘을 못 써. 왜? pH가 너무 높아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샤인머스켓 이런 같은 경우는 pH가 8.5 정도 나와야 돼. 그래야 제대로 생기고 그래. 네? 캠벨 같은 경우도 8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복숭아는 뭐라 했어요? 웬만하면 7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포도밭에서 복숭아 나무 해서 수확 잘 보길 바라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됐던 데야. 근데 거기서 복숭아 심어서 잘 되길 바라면 대표님 되겠어 안 되겠어요? 꽝인 거야 농사. 그러니까 이런 기본은 바탕을 아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소독약을 쓰시던 비료를 쓰시던 제가 뭐라 했어요? 정말 농사 잘 짓고 싶으면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토양검정 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아니 센터에서 공짜로 해줘. 근데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지. 네? 내 밭이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내 뱃속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건강검진 왜 받으셔? 선생님은 건강검진 왜 받으셔요? 홍 문제 있을까 받으시잖아. 근데 나한테 돈 벌어주는 복숭아밭은 왜 건강검진 안 해줘? 내가 그걸 바탕으로
내가 비료를 주던, 내가 예를 들어 뭐 pH를 높여야 된다든지, 예? 고토석회를 줘야 된다든지, 그렇죠? 마그네슘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지나치게 pH가 높아. 그럼 황을 줘서라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되잖아. 제가 pH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라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과수원의 pH가 높다. 제일 쉽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1년에 1 정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수치. 응? 그렇죠. 우리 그 지능청에서 펴낸 토양관리 책자 있어요. 여기 우리 센터에도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500에다 저거 만든 거 10리터 정도 타가지고 한 8군데 나무를 찔러주면 1년에 pH가 1 정도가 떨어져요. 제일 쉽게 적게 들인 방법이야. 제일 비싼 방법이 있어. 한 포에 한 3만 원가. 유럽에서 들어온 거. 300평에 10포씩은 뿌려야 돼. 30만 원 들여야 돼. 그럼 1 떨어져. 어떤 거 선택하실려? 관주로 이렇게 푹푹 쑤시면 돼. 가을에 물 타가지고 제가 새꼬챙이 만들어서 해설했잖아요. 최고 좋은 방법이야. pH 빨리 높이는 방법도 생석해서 또 해주면 pH 올라가요. 거꾸로.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pH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 1년에 1 올릴 수 있는 방법, 1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책에 다 나와 있어. 근데 공부를 안 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비료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여기를 이 책에 있는 거를 약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좀 구체적으로 해놨을 뿐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풍계장목번에 되어 있죠. 저희 마을이 풍성한 풍자 3개 개자예요. 그래서 장원에서 저희 원래 약간 곡창지대인데, 저는 다행히도 저는 보릿고개 모르고 살았어. 왜? 평평해, 이렇게. 저희는 저런 높은 산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앞에 논이 수두룩한, 경제 면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저희 마을이 풍계리예요. 이건 들으셨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지금 pH가, 이건 일본 5점에서 6.0.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역 가도 저건 다 나와요. 그래서 대략 pH 7만 안 넘으시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저 정도가 좋다. 근데 6 이하로 떨어져도 안 좋아, 제가 볼 때는. 한 6.5가 거의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대신 7 이상이 넘어가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우리가 보통 돈 10만 원도 안 들으면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거하고 pH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 선생님 물으면 알 거예요. 저는 이제 차에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왜냐면 내가 관수를 해서도 물이 제대로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있냐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 동그랗고 이렇게 핀처럼 삼각처럼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지금은 구비하셔야 돼. 그리고 진짜 돌보고 싶으면 지금은 나무에 달린 채로다 당도, 비파괴 당도 측정하는 거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 저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좀 비싸요. 300만 원씩이나. 제가 여기서 뭐를 하냐면 수자수세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그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저번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들었는데, 어차피 복숭아 농사에 입문하셨다면 이런 기본은 아셔야 돼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 전 세계 책에 찾아봐도 이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돈 벌었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품종마다 잘하는 게 다 틀려.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식거리도 틀려져야 돼. 별로 나무가 잘 크지 않아, 천정도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넓게 심어서 뭐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 10m씩 나무 심어라. 지금 어떤 강사는 그런 얘기를 해. 제가 가르친 제자도 그런 얘기를 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 10m를 나무 다 채울 수 있니?
10m, 10m 심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공간 80%를 채울 수 있으면 10m 심어도 돼. 그치? 그럼 10m, 10m면 여기서도 10m, 10m, 이거 채워요? 이 공간? 대한민국에 그 공간 채우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그 전에 6m, 7m 심어서 공간을 채웠어요. 근데 저희 지역에 지금 못 채워요. 뭐 때문에 못 채울까요, 지금? 불과 제가 30년, 20년 전만 해도 그 공간 채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기술 잘해도 못 채워. 선생님 왜 못 채울까요? 제가 여기서 농사 지면 채워. 근데 저희 지역에서 못 채워. 왜 못 채울까요? 우린 동해 때문에 못 채워. 추위 때문에. 자, 저희는 기본이 이렇게 6m 심어요. 최다도 골방이 6m가 돼. 여기는 몇 m 심으세요? 저희보다 응? 6m, 7m. 어우, 그럼 잘 심으시는 건데. 우리가 경산 영천대 가보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대구에 고소작업자 누구 만나게 돼서 거기 이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가져라 했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길 갔었어요. 저희는 이게 이제 한 5m, 날개 쫙 피면 5m가 벌어지는 걸 써요, 저희는. 한번 쫙 가는 걸 써. 여기서는 그 기계 절대 안 팔린다는 거야. 안 팔린대. 왜? 좁아서 기계가 못 들어간대, 다 접어도. 근데 저희는 애초에 그 정도 공간을 해고해요. 근데 여기는 뭐, 어떤데 뭐, 요거 4m 밖에 안 되고, 넓어야 5m야, 그치? 근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어. 근데 뭐하러 좁게 심어요? 아니, 거꾸로 저희가 좁게 심어야 돼. 엄격히 따지면 나무가 그만큼 공간을 못 채우니까. 근데 이렇게 잘 크는 지역에, 남원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그냥 다 밀식 심어놨어. 그러니까 나무가 햇빛을 보려고 어떻게 돼? 다 하늘로만 올라가. 그쵸? 근데 올라간다고 또 잘라, 그치? 그러니까 맨날 장작 농사만.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내가 6m, 7m 심으실 정도면 지금 여기 나오는 수자, 이런 것도 직립성. 그쵸? 힘도, 결과지 힘도 세야 돼. 그러면 내가 6m, 7m 심어도 돼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천중도 백도 같은 경우 6m, 7m 심으면 공간이 너무 훤하게 남아. 그쵸? 땅 낭비야. 그쵸? 지금 잘못됐어요. 대한민국 농지가 무지 비싸요. 그쵸? 에? 저희 지역에는 선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부발역 역사 주변에 평당 1,000만 원짜리에서 복숭아 농사죠. 근데 왜 질까요? 땅덩어리가 커서 못 팔아먹어. 세금 두들겨 맞을까 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 농사 짓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선배들 했거든. 창고 몇 개 줘서 땅을 쪼개라 그랬거든. 이 바보가 큰 덩어리 가진 거 갖고 있었네. 기업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민도 어떻게 보면 땅 투기가 아니에요. 내 땅을 값어치를 상승시킬 방법도 찾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아니, 영원한 자기 땅이 어디 있어. 그쵸? 그죠? 돌고 도는 게 돈이고. 돌아야 돼요. 그래야, 아니, 돈이 돌아야 경제도 도는 거고, 혼자 땅 계속 잡고 있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거잖아. 그죠? 내가 필요한 쪽으로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만약에 우리 계획관리지역이면 저기서 참외농사만 짓고 있겠어요? 벌써 공장 졌지, 그죠? 근데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난 사람이에요. 왜?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하셔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내가 그만큼 일을 덜 해고도 성과를 낼 수 있으면 그것도 공부한 보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수자 같은 건 뭐냐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자람새가 이렇게 꽃장, 직립성으로 자란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털복숭아, 유목에 털 있는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약간 개장성이에요. 개장성, 고목이 한 10년 지나면 개장성을 띠는데 보통 여기 계신 여기서 많이 경산 영천에서 많이 재배하는 넥타린 계통, 털 없는 복숭아, 일명 뺀지리 같은 경우는 이 자세가 거의 직립성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아닌 게 있어요. 신선도 직립성이야. 근데 신비는 약간 개장돼.
그리고 결과지 세력이 보통 세요. 그래서 천도계통의 복숭아 농사를 지시면 결과지 이렇게 30도 쓴 걸 안 나. 결과지를. 거의 10도나 밑으로 간 걸 선택해. 왜? 힘이 너무 세서. 예. 근데 우리 털복숭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대부분 털복숭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듯이 저렇게 직립성을 띠는 거는 우황.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앙도라는데 지금 그 제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천중도백도는 반개장성인데 지금 여기 있는 홍박도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직립성이에요. 같은 시기에 나와. 근데 복숭아는 훨씬 더 천중도백도 맛있어요. 근데 홍박도라고 또 있어요. 이게 직립성이에요. 중서양도라고 이제 이쪽에 그 특히나 저희 저 음성 지역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영동, 여기 영동 가깝죠? 영동 지역에 중서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8월 한 10일경이면 나올 거려. 그때 나오는 황도가 그 중서양도라는데 영동 지역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있는 장원항도, 만세항도 같은 이렇게 직립성의 성격을 떼요. 자람 자세가 이렇게 꽃장 자를 직립성의 성격을 떼요. 그러면 직립성의 성격을 띈다는 얘기는 힘이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보다 약간 기본적인 거리를 뭐 6m, 5m, 6m 정도 심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이제 반개장성, 찌오마루, 그쵸? 일명 그린왕도라고 그러잖아. 옥천에 그린농원에서 그린왕도라고 붙였는데, 저도 저렇게 했는데, 원래는 찌오마루. 저런 같은 경우는 반개장성. 그리고 이제 그 우황하고 비슷한 거, 여러분들 그 전국농이 엄청 비싸게 사신 거, 그쵸? 저기 지금 다낭도 같은 경우 저것도 반개장성이에요. 애천중도, 천중도, 엘바백도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9월 중순경에 나오는데 상당히 당도는 좋아요. 근데 천공병이 약하고 이 자라는 것도 약간 반개장성이에요. 요렇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품종마다 요렇게 가진 힘이 틀리다는 거야. 추세는 뭐냐면 결가지 힘이야, 힘. 대표적으로다가 장원항도 같은 건 상당히 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7월 말이면 나올 텐데 용태골드라고 있었어요. 상당히 맛있는 복숭아, 황도 중에서. 근데 우리가 7월 말경이나 여기서는 7월 한 20일경에 수확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일찍 따는 거 치고는 힘이 엄청 세. 결과지 힘이. 예? 근데 거꾸로 찌오마루 같은 경우는 결과지 힘이 약해. 근데 용태골드는 엄청 세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카스키 같은 경우는 여기 뭐랄까 아카스키라고 뭐라고 불렀었죠 저거를 또 저런 건 약간 힘이 중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일찍 따는 거 지금 이천 쪽에서 나온 대월면서 났다고 대월이라고 붙였는데 약간 조생 유명계통 같은 경우는 세력의 보통 정도. 근데 또 아주 약한 쪽에 속하는 거는 천중도, 애천중도 이런 것들은 결과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이나 약한 정도로 넣으면 결과지를 너무 이렇게 각도를 낮은 거로 넣으면 별로 수확을 못 하는 거죠. 덜 달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저런 품종 어떻게 돼요? 전정할 때 결과지 각도를 살짝 드러나야지. 거꾸로 센 걸 드러내면 더 세지잖아요. 그쵸? 결과지 각도를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정이나 뭐 할 때도 틀려지는 거야. 전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착과도 틀려지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가 세.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팔처럼 이렇게 길어. 근데 요 각도가 있었어. 내가 예를 들어 한 25도, 30도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장원항도 5개를 단다고 생각해봐요. 구부러진 다음에 5개를 단다고 생각하면 천중도는 많이 달아야 3개밖에 못 다는 거예요. 응? 이게 결과지 중간 정도 돼봤자, 중상도 돼봤자 4개 간신히 달까 말까, 이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요 각도가 예를 들어서 한 20도일 때 내가 3개를 달았다. 자원항도를 만약에 20도일 때 3개를 달았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천중도를 이만한 결과에 3개를 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관리를. 각도를 올려야지. 그쵸? 한 30도로 올려놓으면 똑같이 3개 달아 먹어도 과일은 똑같이 크게 나올 수 있고 품종이 틀려도. 그래서 품종마다 지금 마찬가지야. 내가 설사 잘못했어. 그러면 천중도 같은 건 힘이 없어. 애천중도 같은 경우. 근데 결과지만 길다고 내가 수평으로 가 있어. 여기다 3개 달면 돼, 안 돼? 3개 달면 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대표님 안 나오겠지? 2개 달아야지.
어차피 지금은 다 저질러 놓은 상황이야. 내년에 다시 전쟁할 때 하시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지 크기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도의 심에 따라서 착과량을 틀리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좌우랑도도 이렇게 돼 있어. 한 30도 돼 있어. 5개 달았어. 이렇게 한 10도 정도 놨어. 그럼 4개 달아. 얘가 마이너스 5도 됐어. 그럼 2개 달아. 근데 뒤로 완전히 뒤에 있어. 달아봤자 1개. 그렇죠? 결과지 크기는 똑같은데 달리는 건, 힘쓰는 건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수세. 이건 사진 찍으셔도 돼요. 제가 좀 모르시면. 이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놔봤어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 이 사진 찍어서 보셔도 돼요. 아니, 이건 대신 저희 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린항도 같은 경우는 약간 반개정되는데, 수세 같은 경우도 약간 약하다. 그러니까 결과지 각도를 약간 이렇게 들어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수학을 더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우항 같은 경우는 직립세 중간 정도야. 이것도 약간 사면. 특히나 천중도 같은 경우는 약해요. 각도를 더. 근데 장원항도 같은 거 비교되잖아요. 강해. 그럼 도장지 같은 거 덜 나오고 착화시켜 먹고 도장지 덜 나오게 하려면 원래 힘이 강하니까 각도를 너무 높이지 말고 내가 10도 밑으로만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반발 없이 수학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렇듯 틀린 거예요. 저희 쪽에 하도 해달라고 했으면 요거는 지금 현재 있는 황도 종류를 제가 저희 쪽에 장본 교육하면서 황도 종류를 쭉 시기별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품종을. 요거는 황도 종류를 나열해 놓은 거고요. 얘는 백도 계통. 네. 친구가 퇴직을 했는데 제발 이것 좀 가르쳐 달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현재 백도 중에서 최고 뜨는 걸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도래라는 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생유매라고 약간 대월, 그 다음에 애천중도,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트. 순서대로 이렇게 수확하는 시기예요. 요 앞에 거는 황도를 쭉 수확하는 시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위에 요 찌오마로부터 밑에 마지막 수확이 10월 중순에 끝나요. 그것까지 재배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최고 많이 1년에 수확하는 시기만 125일을 수확한 적이 있어요. 125일. 이 정도로. 요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결과지? 각도 센 거 도장지 나오는 방향을 한번 보신 분. 뭐 얘기 좀 뭐야, 아무도 안 봤는데. 지금 결과지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도장성을 띠는 결과지가 각도가 이렇게 높으면 여기 첫 번째 게 도장성 띠지 않아요? 안 보셨어? 또 집에 가서 확인도 안 했어? 저만 4시간 동안 막 떠드는 거 지난번에? 지금 농사 짓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전 세계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경험이야. 그리고 여기 내가 어떤 품종을 심었다 해서 그 품종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변이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내가 지난해 수확하기 전에 도장지 우리 과수원에 엄청 많이 나왔다. 그랬으면은 작년에 많이 나왔다. 특히나 올해도 많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 응? 내가 전정을 잘못했는지, 결과지 선정을 잘못했는지, 나무가 못 뻗으면 내가 절대로 깊이를 더 해서 심차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든지, 이거를 파악하셔야 여러분이 돈이 되시는 거지. 그 파악 못하시면 절대 돈 못 버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숙제를 하나 해야 돼, 숙제. 근데 대학에서도 숙제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라고 내죠. 둘이 여담을게요. 제가 영상학할 때 둘이 하래. 저는 이제 과수원 사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재배하고 있으며 본인의 과수원의 특징을 부각시켜 설명하고 판매 방법을 뭘 할 건지 하래. 그리고 저한테 짝꿍을 지어준 게 21살짜리야. 그럼 21살짜리가 보는 입장에서, 저는 나이 진감 먹은 놈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갔어. 근데 애들이 보는 시각은 틀리다는 거야. 판매 방법이, 그죠?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하라더라고. 내일까지 제가 숙제를 내야 돼. 그것도 고민이야. 근데 저는 판매 전략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냥 제가 사은품 주는 건 일부 판매 전략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나무를 길러도 내 자식 키우듯이 길러요. 선생님 맞아, 안 맞아? 저도 슬하에 3남매가 있어. 아직 결혼하면 안 했어. 알딸딸이 있어. 아들, 딸. 32살, 29살짜리가 있어. 말 많은 딸이 둘이나 있어. 근데 큰딸은 이제 연말에 시집 간다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마늘 농사를 짓든, 복숭아 농사를 짓든, 어떤 농사를 짓든, 내 자식 키우듯이 하면 실패할 게 없어요. 선생님 있어, 없어요? 내 자식 키우듯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랄나게 자녀를 뒷바라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그쵸? 뒷바라지 해줬잖아요. 그 정성으로 작물을 키우시면 망할 게 한 개도 없어. 응? 우리 3남매도 성격 다 틀려. 근데 제가 걔들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대하는 방법이 틀려야 돼. 우리 막내딸은 천방지축이야. 용돈 200만 원 주면은 걔는 4달 쓰라고 하면 절대 3달을 못 가. 그 안에 다 써. 예? 그리고 지 언니한테 꼬았어. 그리고 다음 학기에 또 갚어. 근데 우리 큰딸녀는 아니야. 얘는 돈이 항상 남아, 얘는. 모습의 새끼는 당연히 모자르고요. 예? 딸들도 이렇게 다 틀려. 나이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같은 부모한테 배우는데 다 틀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우리 나무 다 틀려. 한 밭에 심었는데. 그럼 내가 비료 똑같이 주면 안 돼. 얘는 조건이 좋아, 잘 자라. 잘 자라는 걸 더 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못된 놈은 약간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실질적으로다가 가을에 그냥 밭에 그냥만 가시지 말고, 저는 밭에 매일 간다고 그분이 농사 잘 짓는 건 못 봤어. 우리 마을에도 있어요. 하루에 자기 땅을 2번씩 돌아. 근데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땅 어떤 놈이 가져가나 그거 지켜보러 다녀요.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얘 작물이 잘 자랐나 못 자랐나 매일 보면 못 봐. 제가 총각 시절에 제가 건축업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애를 매일 보면 못 느끼는데, 제가 보통 한 4일, 5일 만에 집에 들어와. 애들 클 때 전혀 틀리죠. 어떤 때는 한 5일 만에 왔는데 낯설어. 모습이 이렇게 확 변해갔잖아요. 그쵸? 근데 매일 보면 모르시죠? 몰라요.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손주 한참 자라. 한 일주일 내내 봤어. 새삼 들었대잖아. 왜? 새삼 들으니까 더 귀여운 거야. 근데 키우는 사람 매일 봐. 매일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 가온가찰도 매일 과수원에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과수원을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 100m 전방에서 멀리서 보셔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힘이 너무 지나친가 약한가 보이는 거야. 약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 키워도 똑같은 거야. 보약 주셔야 돼.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야, 나는 비료 안 죽고 친환경 농사죠. 나는 그런 사람 절대 배우지 말라래. 그래, 당신은 고기 먹어, 안 먹어내? 그래. 먹는데. 너는 먹으면서 왜 나무는 안 줘? 나무 힘 떨어지는데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지. 아니, 퇴비 안 주고, 거름 안 주려면. 아니, 예를 들어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다가 코치 안 해주려면 자식을 뭐 하려나? 내가 복수농사 너무 지나치게 우리 지금 농약 같은 거 PLS만 지키면 아무 이상 없어요. 우리나라 농약 기준이 엄청 센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세, 사실. 네? 근데 필요할 때 병 안 먹게 하고, 필요하면 퇴비 줘야 돼요. 제가 퇴비 주는 거 말씀드렸잖아. 양분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 수분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퇴비를 주는 거예요. 내가 비분 때문에 준다면 비료 한 움큼이 더 빨라요.
근데 비료만 주면 선생님 땅이 어떻게 돼? 우리 대표님 어떻게 돼? 비료만 주면. 필요한 양분을 비료로만 보충했어요, 땅에다가. 그럼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딱딱해지잖아. 땅은 산성화돼 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치제 같은 거 주면 안 좋다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해당되는 거 주시면 돼. 아무것도 안 걸려. 파스타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뭐야? 주실 때. 얘가 안 죽을까봐 너무 흠뻑 들이붓는 거야, 지금. 너무 세게 주고 너무 흠뻑 들이붓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지. 그쵸? 특히나 뿌리가 청분성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소 같은 건 주면 쥐약에 쥐약. 나무 비실비실 가요. 특히나 이런 게 있어요. 산소에 쓰는 것도, 산소에 산소 잔디 말고 다 죽이는 거 있죠. 뭐 가소는 못 뿌리시죠, 봄에 있지. 근데 산소는 위에 있고 과소는 내 밑에 있어. 그 밑에 나무 서서히 다 가, 지금. 이 물 흘러서 뿌리로 가잖아요. 복숭아 뿌리 닿잖아요. 그 주위에, 만약에 그 산소 옆에 있고 주위에 내가 그걸 뿌렸다. 그럼 지금 찍으면 세력을 못 써. 빌빌빌빌 거려. 물 흘러내려서 뿌리에 다 들어가가지고. 특히나 토양을 제일 망치는 거니 풀 안 나는 약, 나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선택성 농약 같은 경우, 왜 그 작물에 있는 잔디는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이는 거, 그런 거는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런 거는 특히나 과손에 쓰시면 안 돼. 특히나 이런 게 있어요. 복숭아나무도 한 번 뿌릴 수 있다. 뿌리면 풀 안 난다. 제가 볼 때 그건 별로 좋은 제초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거 복숭아밭에 허락 안 돼 있어. 그렇죠? 등록 안 돼 있어. 그런 건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한 선만 지키시면 돼요. 자, 오늘 제가 가셔서 공부하셨으면 내 과수원에 가서 저 강사가 이러면 도장지 나온다는데 한번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가지는 지금 달렸는데 어떤 가지는 이만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는 도장지가 안 나왔고 어떤 건 도장지 나왔다. 그 나오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비교해놨던 건 수자, 수세. 이쪽에는 장원항도 같은 경우는 수세도 직립성, 수자가 직립성, 수세도 강해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 그 밑을 1년치로 절단했는데 이 장원항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크고 천중도배 같은 경우는 같은 위치를 했는데 저렇게 안 크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제대로 키우려면은 제 자료 보고 공부해주면 전정이론에 절단 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절단의 깊이라도 틀려지는 거야. 그러면 천도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절단의 깊이를 더 들어와야 됩니다. 겨울 전장하실 때 절단의 깊이를 더 들어오면 그만큼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책에 있어요. 공부하신 분 손 들어보셔.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줬는데 공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모님도 안 하신 것 같은데 피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그 절단의 개념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왜냐면 제가 이 자료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현찮은 복숭아 책자 하나 돈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스터 대학 학생들이 거의 배우는 자리예요. 제가 화려하게 그림은 별로 안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도 있어요. PPT 같은 경우는 제일 효과적인 거는 사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저는. 그죠? 그래서 요 내용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전자책 쓸 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거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유튜브 보듯이, 그렇죠? 해서 보게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강동대 그래서 영상학과 들어간 거예요. 예, 요게 복숭아 품종 쪽의 끝이에요. 오늘 지금 잠깐 배운 것 같고 다른 것도 상관없어요. 질문 있으신 분. 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비료 파트 있으니까 질소가 뭐 하는 거다, 인산이 뭐 하는 거다, 가리성분이 뭐 하는 거다, 부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먼저 기비, 추비 어떤 게 효과적인가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뭐 이 내용이나 아무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대표님 저번에 안 나오셨는데 궁금하신 거 없어요? 결석하셨던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두 군데를 다니는데 월요일 날 수업 들어가고 토요일 날 가는데 아직까지 결석 고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저. 이번에도 토요일 날 학교 가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학교를 가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이 않으면 결석 안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궁금하신 점. 저 혼자 일방적으로 하면 재미 하나도 없는데. 저번 교육 때 네. 복숭아 봉지를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을 봉지 가져오셨어요? 봉지를 가져와야 가르쳐 드린다잖아. 왜 봉지 안 가져오셨어요? 요거 집 갖춰오신 분 누가 있어? 봉지 가져와 보세요. 정말에 제가 봉지 완벽하게 싸고 쉽게 싸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저희는 아직 봉지 안 싸요. 적과하는 중이야. 봉지 딱 한 번만 접으면 돼요. 여기서 집 갖춰온 분 가서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진짜 쉽게 싸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평상시 2,000장밖에 못 쌌다 그러면 3,000장 싸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왜 안 가져오셨어? 봉지를 가져오셨어야지. 여기서 집 갖춰오신 분 없으세요? 이 지역 자체가 무봉지 재배를 주로 합니다. 봉지 싸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자,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지금 옛날에 경산, 영천이 봉지를 안 쌌었어요. 근데 영천에 가보시면 지난해 제 제자인데 저보다 12년 이하 같은 범띠야. 근데 아직도 전화하면 사부님 그래전대요. 제가 그 전국에 제자가 한 100여 명 진짜 가르치는데 돈 벌기는 상당히 많은데 저보다 연배 위인 사람이 95%. 제 밑에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자, 봉지를 씌우는, 여기는 상당히 일찍 나와요, 복숭아가. 그치? 봉지를 씌우는 게 수확이 빠를까요? 안 씌우는 게 빠를까요? 수확 시기. 수학은 안 씌우는 게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천만에요. 어떻게 빨라요? 설명해 보시죠. 어떻게 빨라? 색이 먼저 나서? 색도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태양을 많이 보니까 그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럼 태양을 빨리 본다고 그게 숙기가 빨리 익어요? 복숭아가 빨리 익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복숭아 숙기가 빨라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이거 모르시면 농사 지면 안 돼. 숙기가 빨라질 수 있는 자연적인 첫 번째 조건. 한장하겠네. 온도야, 온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조생종을, 봉지를 노란색을 씌워야 되느냐, 흰색을 씌워야 되느냐. 자,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숙기가 3일 차이 나요. 어디가 빠를까요? 똑같은 복숭아나무 씌웠어. 숙기가 3일 빨라. 어떤 색이 빠를까? 노란색이 빠를까? 흰색이 빠를까? 이건 초등학생 수준인데. 노란 봉지가 빠르고. 당연히 노란 봉지가 빠르지. 왜냐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온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노란색이 더 빠르니까. 봉지를 씌우면 보통 여기서 여러분들 재배하시는 게 일주일 빨라. 그 영천에 이시령 씨한테 물어봐요, 가서. 응? 오도록기. 그쵸? 일명 경봉. 할지 몰랐어요. 제가 20일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제가 가서 전지 싹 해주고, 우리 식구하고 그 형사하고 정례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낚시를 가던 누굴 가르쳐 주러 저 수업 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집에 출발하는 게 한 10시. 그러니까 그 형 같은 거 벌기면 엄청 일찍 일어나. 당연히 저도 일찍 일어나지. 왜? 저도 이제 군대에서 작전 가르쳐 봤지만은 저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면 하루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잠자는 시간 4시간이면 충분해,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본이 새벽 4시에 깨. 기본이. 4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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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시에 자도 4시에 일단 한번 눈 떠져. 아주 술을 먹고 그냥 다운되지 않는 이상은. 왜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잠을 깊은 잠을 자.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약간 공부할 때 초저녁 공부 잘 안 해. 저는 새벽 공부를 하는 편이야, 주로. 밤에 공부를 하는 편이야. 새벽에 공부를 하는 편이야.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이 학원 보내준다는 안 간 사람이야. 절대 EBS TV EBS 보고 공부한 사람이죠. 우리가 EBS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EBS, 이번에 교육방송 EBS. 전 알아. 제가 직접 공부했으니까. 왜? 저희 집에 TV 그때 당시도 3대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줬으니까. EBS 공부하라고. 그 80년도가 79년도에 EBS 교육이 처음 시행했어요, 우리나라. 네. 내가 그거 공부하면서 촌에 우리가 가면은 40분 걸려. 그럼 옛날에 학원 가면 아버지가 차 태워다 줬어. 네? 저희 아버님 운전 엄청 길게 하셨어.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 그죠? 물론 거기 포장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더 교통 요건이 더 좋은 편이 아니었어. 근데 그 EBS 교육 딱 풀어보니까 갈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안 갑니다. 그리고 저 EBS 보고 공부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공판장을 가고 어딜 가요. 자, 두 분이 농사 지셔. 같은 품종을. 자, 선생님은 일주일 늦겠다고 사모님이 일주일 빨리 땄어. 어느 집이 돈 벌어?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봉지 싼 게 이뻐요? 복숭아가 안 싼 게 이뻐? 그러면요, 여자가 화장을 왜 해요? 아, 여자가 화장을 왜 해, 사모님? 예뻐 보이려고 하잖아. 그럼 기왕이면 다 엉치마라는 얘기 있잖아, 우리나라 속담에. 내가 복숭아를 남한테 팔아 먹어야 돼. 다 드실 게 아니잖아. 그럼 복숭아가 이뻐야 돼, 안 이뻐야 돼? 이뻐야지. 그럼 그러니까 봉지 씌우는 거지. 안 씌우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기술자도 안 돼. 이렇게 거칠어, 이렇게 손처럼. 봉지 씌우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려. 그거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봉지 씌우는 거예요. 수학시도 빨라지고, 약간 병해충 방제도 되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쪽보다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열대야 쪽에 왔을 때 햇빛의 대임 현상 같은 게. 봉지 씌우면 덜 하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왜 비싼 값을 들여서 봉지를 씌우냐고. 요새 봉지 엄청 비싸요. 7절 하나에 15원이 가더라고, 그래. 봉지가 엄청 올랐어. 작년에 10원 50원 밖에 안 가던 거야. 근데 올해 15원이 가더라고. 제가 전표를, 누가 저기 청도에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사줬더니 그렇게 비싸더라고. 아마 제가 쓰는 봉지는 아마 18원 달라 할 거야. 근데 싸는데 인건비가 50원, 60원 가잖아요. 그러면서 왜 씌우겠어, 선생님? 아, 저도 돈 벌고 싶어. 품 안 드리고 싶어. 근데 왜 봉지를 싸? 돈 많이 받아. 그러면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러지, 당연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복숭아 하나에, 저희 같은 경우는 비싸면 3,000원까지 봐. 3,000원, 5,000원을 봐, 하나에. 그럼 씌워야 돼, 안 씌워야 돼? 그러니까 씌우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해 빠진 게 옷이에요. 그렇죠? 진짜 남아돌아. 저도 이제 뒤늦게 동네 봉사를 새말지도 보고 있는데, 헌옷수거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왔어, 헌옷수거가. 아니, 작년에도 많이 나왔는데 오래됐는데 엄청나게 나왔어. 제일 흔해 빠진 게 옷이야.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먹거리야. 근데 과일은 뭐예요, 과일은? 과일은 기호식품이야, 기호식품. 지금 너 못생긴 거 10개 먹을래? 잘생긴 거 하나, 맛있는 거 하나 먹을래? 맛있는 거 하나 찾는다니까. 요즘 애들 봐요. 예전에 우리 막내딸, 저 필요하면 다 사. 예? 저 필요한 거 100만 원에도 아무 상관도 없어. 아빠가 돈 못 해줬어? 너 그거 필요해? 그래서 나는 필요해, 샀어. 얼마나? 120만 원. 아주 당당해, 그냥. 그죠? 아, 옛날 용돈 받을 때마다 지가 돈 번다고 당당해. 지가 필요한 거 해. 요즘 젊은이들 과일 마찬가지예요.
요새 애들이 신비 엄청 좋아하잖아. 젊은 세대가. 근데 왜 좋아할까, 신비를? 넥타린 계통은 대부분 다 맛이 쉬어요. 그쵸? 근데 신비 드셔보셨어요? 맛있어, 복숭아. 육즙이 시원해. 우리 품종들 맛, 육즙이 시원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냐? 신맛이 안 나. 단맛이 나.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아마 망고 못 먹은 사람이 거의 없을걸? 아마 안 먹었으면 별쪽일걸? 어르신네도, 그쵸? 자식들이 사다 줘서 망고 한 번씩 해외 안 나가서 다 먹어봤잖아요. 미국 사람 망고 못 먹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먹거리는 특히나 과일 쪽은 최고급이야. 우리나라 상짜리 외국 나가면 A급이야. 우리나라 규제 너무 센 거야. 왜? 넘쳐나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보면은 못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니야. 외국 나가보면. 저도 자주 나가지만 해외여행 무지 나가. 이번에 괌에 거의 다 대한민국 사람 있잖아. 그쵸? 어? 3,400명? 놀랄 노짜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 외국인 관광객의 거의 90%가 다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었잖아. 우리 먹거리 다 마찬가지야. 복숭아도. 여러분들 현찰기 농사 지면 못 팔아먹어. 팔아먹으면 팔아먹어. 지금요, 농담으로 할까요? 맛없으면 내 손자도 안 먹어. 할아버지 맛없어요. 그러고. 선생님 제 말 틀려요? 애들이 제일 정확해. 할아버지 맛없어요. 그래. 응? 제가 여담 한마디 할까요? 친구 아들이 국가대표 했었어요. 축구 국가대표까지 했어. 근데 우리 친구 아버지가 복숭아 농사 쳐. 근데 우리 아들은 왜 선물은 꼭 내 거 달라 그래? 100장씩. 예? 막 우리 거 비싸. 야, 돈 상관하고 줘. 우리 아버지 모르게. 예? 그때 홍명보가 저기 있어. 감독했어. 그쪽에 주는데 자기 아버지 장원왕도 똑같이 농사져. 자기 아버지가 3만 원이야. 내 거 6만 원인데 그래도 제 거 6만 원짜리 가져가지 지 아버지 거 3만 원짜리 안 가져가. 왜? 선물이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공판장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친구도 저기 구청가 그쪽에 그 중도면도 그 조합이 결성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그 조합에 돈 많아. 그러니까 중도면들 비파괴 당독이 하나씩 다 사줬어. 한두 개씩. 얘들 물론 맛도 보지만 얘들이 당도 다 찍고 다녀. 그리고 맛있는 거 사잖아. 지금 예를 들어 장사꾼들은 그런 첨단 시대에 와 있어. 근데 우리 농업경영인들은 뭐 하고 있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경남 전라니까 봉지를 씌우는데 요만한 거 씌워. 12절. 예? 12, 이게 이제 저기 할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큰 봉지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7절을 씌워. 근데 12절 요만한 걸 씌워. 옆에가 이게 톡 터져. 여기만 빨갛게 색깔 나고 여기는 색깔도 안 났어. 그게 고급 복숭아래. 서울 갔다, 시장 갔다 오면 쳐다보지도 않아. 왜? 착색도 전체가 볼구선하게 아래부터 위에까지 잘 나야 돼, 색깔이. 그래야 한 덩어리 5,000원 주고 5,000원 주고 3,000원 주고 경매가 머리 싸매고 사가지고 가요. 그래, 안 그래서. 지금 그런 세상에 살아요. 여기들 지금 70만 여러분들 농사 지시는 게 아니야. 복숭아 지금 저 아래 해남도 줘, 해남도. 해남도, 남해도 줘, 남해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유자 짓다가 왜 복숭아로 돌아섰을까요? 유자 거의 전멸이에요, 지금. 선생님, 유자 드셔요? 요즘? 유자차 잘 안 드시지? 저희는 건강해서 좀 먹긴 먹는데, 안 먹어! 옛날에 우리 고흥서 유자 선물 들어오더니 지금은 안 와, 친구가. 너 왜? 그랬더니, 나 복숭아 심었어. 그랬는데, 뭐. 유자 농사 때려쳤어. 왜? 맛이 시니까 소비자가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그러니까 그 산업이 죽는 거예요. 이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복숭아 농사 짓는 행복하신 분들이야. 왜? 국민의 97%가 복숭아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야. 그럼 거기에 품에 맞게 여러분들이 고품질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잠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